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건강을 위해 애쓰고 조심스럽게 음식을 가려 먹고 이것저것 다 챙기며 살아오셨는데도 어느 날 부엌에 들어가 가스레인지 앞에 오래도록 멍하니 서 계시게 됩니다. 내가 방금 불을 켰는지 껐는지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손주와 이야기를 하다가도 방금 눈앞에 앉아있던 손주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몸에 좋다고 믿는 음식을 꼭 챙겨 드시지만 정작 그 음식이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뇌를 하루하루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식탁 위에 푹 끓인 양배추국이 올라오고 있거나 입안에서 거의 녹아버릴 만큼 아주 오래 삶은 양배추를 자주 드시고 계시다면 저는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은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지만 그 음식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런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팔로우해 주십시오.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중요한 어르신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배추로 기억력을 깨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는 왜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양배추를 먹어도 또렷하고 모든 일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양배추를 먹어도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머리가 점점 둔해지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엌 안에 이미 있는 아주 단순한 비밀 하나가 뇌를 보호하는 힘을 몇 배로 높여줄 수 있는데도 거의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며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방법을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70대의 박민수 어르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아내는 아주 일찍 일어나 양배추국을 한 냄비 끓였습니다. 아내는 양배추가 위에 좋고 부드럽고 먹기 쉬워서 노년기에 잘 맞는 음식이라고 믿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 어르신은 그 아침 식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들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었습니다. 약을 이미 먹었는지 아직 먹지 않았는지 잊었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에 갔다가 길 한가운데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사러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가 그것이 그저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어르신 자신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몸속에서 가장 조용한 기관입니다. 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통증을 느낍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수년 동안 조용히 세포를 잃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깜빡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머리가 흐릿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쯤이면 이미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양배추 안에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특별한 성분도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혈액 속 비타민 K 수치가 높은 어르신들은 기억력이 더 잘 유지되고 반응도 더 빠르며 인지 기능 저하도 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배추를 조금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K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 이로움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배추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양배추를 끓는 물에 넣고 아주 오래 푹 끓이시나요? 더 부드러울수록 좋고 소화도 더 잘 되고
노인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높은 열이 양배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양배추 안에는 아주 귀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설포라판이라는 뇌 보호 물질을 만들어내는 열쇠와 같습니다. 설포라판은 뇌 깊숙이 들어가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안에 쌓이고 있는 독성 물질을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뇌 안에서 오래된 찌꺼기로 막혀 있던 관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그것을 깨끗하게 뚫어주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는 너무도 약합니다. 양배추를 끓는 물에 5분 정도만 익혀도 그 귀한 효소의 대부분은 사라져버립니다. 열쇠가 사라지면 뇌를 보호하는 물질도 더 이상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양배추를 먹고 배는 부를 수 있어도 뇌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위해 양배추국을 끓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남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방법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손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양배추를 너무 오래 끓이면 뇌를 지켜주는 성분이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드렸을 때 그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일찍 알려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자신의 식사를 떠올리고 계실 것입니다. 냉장고 안에 아직 양배추 한 통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도 평소처럼 그것을 끓일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잠시만 멈추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험한 것은 하루나 이틀 잘못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아주 작은 실수를 10년, 20년 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억력과 또렷함,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들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여러분에게는 아직 바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돌보기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어도 여러분의 뇌는 지난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민수 어르신이 첫 진료를 받은 뒤 다시 저를 찾아왔던 날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그는 아주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모자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두려운 것은 병 그 자체가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손녀가 달려와 자신을 꼭 안으며 이렇게 물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생일 아직도 기억하세요? 그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지만 입으로는 대답하고 싶었어도 머릿속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직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그의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평소 식사 때 무엇을 드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매일 김치가 꼭 올라오고 짤수록 더 맛있다고 했습니다. 오래 익혀서 맵고 진한 맛이 나는 김치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푹 오래 끓인 양배추국 한 그릇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노년기에 가장 완벽한 식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그가 자신도 모르게 뇌에 매우 위험한 조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가 좋은지 아닌지만 생각하고 그것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은 잊고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고 있어도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뇌는 계속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김치 없는 식사는 삶의 한 부분이 빠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새콤하고 맵고 짠 맛은 젊은 시절의 기억과 가족이 함께했던 식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김치를 끊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너무 짜게 먹으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곳이 바로 뇌라는 사실은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미 약해진 뇌혈관은 그 압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그 혈관들은 마치 아주 오래전에 지은 집 안에 있는 낡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매일 물이 너무 세게 흐르면 그 관들은 점점 금이 가고 막히고 안쪽에는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해로운 물질들이 신경세포 사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이것은 치매와 알츠하이머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뇌를 맑은 시냇물이라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젊을 때는 물이 아주 세차고 깨끗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매일 소금과 압력과 염증을 계속 더해 넣으면 시냇바닥은 점점 진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물은 더 이상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제 환자인 한미자 여사도 짠 음식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담근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늘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그녀는 자꾸 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밥솥을 불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제때 알아차렸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그녀의 혈압은 자주 높아져 있었습니다. 몸 안에는 만성 염증의 징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대부분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된 짠 음식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김치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김치를 계속 드시면서도 뇌를 지키고 싶다면 먹기 전에 짠 국물을 어느 정도 씻어내거나 양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몸이 나트륨을 조금 더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생양배추이거나 아주 살짝만 찐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고 혈관이 받는 긴장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너무 오래 끓여버리면 칼륨도 뇌를 보호하는 성분도 함께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에 좋은 줄 알았던 식사가 오히려 악순환이 됩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양배추를 먹지만 너무 오래 익혀버립니다. 입맛이 좋아 김치를 먹지만 너무 짜게 먹게 됩니다. 그 결과 뇌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혈관은 점점 더 손상됩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난 뒤 박민수 어르신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잘못 먹어왔다면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여전히 아주 놀라운 자기보호 시스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뇌 안에는 비상 스위치와도 같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몸은 강력한 항염 물질과 항산화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물질들은 신경세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손상을 줄이며 기억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스위치의 이름이 바로 NRFE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 스위치를 아주 쉽게 밉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스위치는 점점 녹슬어 갑니다. 예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더 약해지고 염증에 더 취약해지고 손상도 더 쉽게 받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양배추 속 설포라판이 바로 그 스위치를 다시 깨울 수 있는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설포라판은 마치 오래된 집 안으로 들어가 먼지를 닦아내고 고장 난 곳을 고치고 오랫동안 꺼져 있던 전기 시스템을 다시 켜는 기술자와도 같습니다. 이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뇌가 더 많은 보호물질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노화로 인해 생긴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포라판은 양배추가 그 귀한 효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에만 만들어집니다. 양배추를 너무 오래 익히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생양 배추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위가 약합니다. 어떤 분은 이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생채소만 먹어도 속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 무조건 생양 배추를 많이 먹으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양배추를 요리하고 싶다면 먼저 썰어 놓고 약 40분 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배추를 썰면 안쪽 세포들이 깨지게 됩니다. 그 순간 효소와 양배추 속 여러 성분들이 서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설포라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 썰자마자 바로 냄비에 넣어버리면 설포라판이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높은 열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약 40분 정도 기다리면 설포라판의 대부분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가볍게 찌거나 아주 짧게 볶아도 뇌는 그 이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박민수 어르신에게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아내는 먼저 양배추를 썰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도마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40분이 지난 뒤에는 몇 분만 아주 가볍게 쪄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아주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3개월 뒤 박민수 어르신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전에 그는 늘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으며 언제나 무언가를 곧 잊어버릴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훨씬 줄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가스레인지를 여러 번 다시 확인하러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을 이미 먹었는지 아닌지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손녀의 생일을 아무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억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음식 하나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그가 자신의 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양배추를 오래 끓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썰어두고 40분을 기다린 뒤 아주 살짝만 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껏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양배추를 먹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양배추를 먹을 때 보통 무엇과 함께 먹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대로 먹습니다. 다만 이제는 국으로 끓이지 않고 쪄 먹을 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직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배추를 미리 썰어 40분을 기다렸다고 해도 너무 오래 찌거나 양배추 안의 효소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라면 설포라판은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자연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거의 모든 부엌에 있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무, 겨자, 그리고 무순입니다. 이 음식들에는 양배추가 설포라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바로 그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배추를 이미 익혔다고 해도 생무를 조금 곁들이거나 겨자를 약간 함께 먹기만 하면 뇌는 여전히 그 이로움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 박 어르신은 매우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살아오면서 겨자 한 점이 자신의 뇌를 도와줄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배추를 먹을 때마다 생무를 몇 조각 함께 드시거나 무순을 조금 곁들이거나 겨자에 살짝 찍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양배추 안에 잠들어 있던 설포라판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매일 아침 양배추 옆에 얇게 썬 생무 한 접시를 놓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소스에 겨자를 조금 넣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머리가 훨씬 맑아진 느낌이 들고 예전처럼 머리가 무겁고 답답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아왔습니다. 또 다른 제 환자인 이선희 여사는 위가 좋지 않아 생채소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억력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생채소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배추를 아주 살짝 찐 뒤 그 위에 간 생물을 조금 올리거나 무순 몇 가닥만 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2달 뒤 그녀는 잠을 더 잘 자게 되었고 두통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도 돋보기를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던 일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는 비싼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수백만 원짜리라고 광고하는 건강식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에 큰 돈을 쓰지만 정작 자신의 부엌 안에 있는 아주 단순한 것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타민을 이것저것 챙겨 먹으면서도 매일 양배추를 너무 오래 익히고 너무 짜게 먹고 양배추 샐러드에는 설탕이나 달콤한 소스를 듬뿍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는 한 번은 양배추 샐러드를 아주 좋아하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샐러드를 먹을 때마다 먹기 좋게 하려고 마요네즈와 설탕을 아주 많이 넣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많은 설탕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몸 안의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신경세포를 더 쉽게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혈당이 심하게 오르내리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을 때마다 뇌는 마치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과 같아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아주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런 일이 수년 동안 반복되면 뇌는 점점 지치고 기억하고 집중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양배추를 드신다면 그 위에 달콤한 소스나 설탕이 많은 드레싱 혹은 지나치게 많은 마요네즈를 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좋은 기름을 조금 넣어 보십시오. 이 사실은 거의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양배추 속 비타민 K는 지방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다시 말해 양배추를 먹으면서도 좋은 지방을 전혀 함께 먹지 않으면 몸은 비타민 K를 훨씬 적게 흡수하게 됩니다. 아주 살짝 찐 양배추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또는 올리브유를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만 더해도 비타민 K의 흡수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기름을 조금 넣는 것은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올바른 음식을 먹고도 몸이 그것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배추를 40분 전에 미리 썰어두고 살짝 찌고 생무나 겨자를 조금 곁들이고 마지막으로 좋은 기름을 조금 더하면 여러분은 뇌가 훨씬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먹는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밤에 양배추국을 드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속이 편하고 잠도 잘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많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기관은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은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깊은 잠은 바로 뇌가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물질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에 여러분이 깊이 잠들면 뇌는 마치 청소를 하는 집과 같습니다. 독성 물질과 찌꺼기, 해로운 단백질들이 밖으로 쓸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잠이 깊지 않으면 그 과정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나 점심입니다. 그 시간에 먹으면 몸은 설포라판과 비타민 K를 충분히 소화하고 흡수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뇌도 하루 종일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다음날 아침 양배추를 먹을 생각이라면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적당량을 미리 썰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 다음날 아침에는 꺼내서 잠시 더 두었다가 가볍게 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날부터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여러분의 부엌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꾸면 여러분의 뇌는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일주일 만에 바로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꾸준히 계속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덜 깜빡하게 되고 머리는 더 맑아지고 아침도 예전처럼 무겁고 답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 저는 76세의 최미란 여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방금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30년도 더 전에 남편이 저에게 자주 불러주던 노래를 떠올렸어요. 그녀의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언젠가 남편의 목소리를 잊게 될까봐, 두 사람이 함께했던 추억들을 잊게 될까봐 늘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최근 들어 너무도 익숙해야 할 것들조차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옷장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전화를 손에 들고도 왜 방금 그것을 들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오래된 친구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어떤 통증보다도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늙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어느 날 자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 여사를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 다음에 한 말 때문입니다. 그녀는 3개월 전 제 말을 들은 뒤부터 양배추를 먹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오래 끓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양배추를 조금 썰어 한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아주 살짝만 쪘습니다. 그리고 생무 몇 조각과 참기름을 조금 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 차이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덜 깜빡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 열쇠를 넣어두고도 온 집안을 뒤지던 일이 사라졌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종이에 적어두어야 했던 딸의 전화번호도 이제는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 부엌을 정리하고 있던 그녀는 갑자기 남편의 오래된 노래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닦으며 조용히 그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이 마치 안개에서 벗어난 것처럼 맑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양배추가 기적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노화를 사라지게 만드는 음식은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억력을 되돌려주는 음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작은 것들이 조용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더 크고 특별한 것을 찾으려 합니다. 건강해지려면 비싼 약을 먹어야 하고 특별한 비법을 찾아야 하며 아주 드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엌 안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양배추는 귀한 음식이 아닙니다. 값도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아주 오래 끓이고 몇 시간씩 푹 삶아버린다면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양배추를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4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양배추를 먼저 썰어 두고 약 40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이 설포라판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너무 오래 익히지 마십시오. 살짝 찌거나 몇 분 동안 아주 빠르게 볶기만 하십시오. 셋째, 생무나 겨자 또는 무순을 조금 함께 드십시오. 그러면 몸이 설포라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조금 더 하십시오. 그래야 비타민 K를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작은 습관만으로도 예전처럼 양배추를 냄비에 넣고 오래 끓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습관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오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어요. 지금 와서 바꾼다고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뇌는 언제나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는 절대로 이제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90세에도 여러분이 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기만 한다면 신경세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보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덜 깜빡하고 더 또렷해지고 더 많은 소중한 기억을 오래 지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손주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루어온 추억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엌에서의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이 그 기억들을 더 오래 붙잡고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여러분이 손에 양배추 한 통을 들게 된다면 그것을 그저 평범한 채소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손안에는 자연이 뇌를 위해 준비해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가 들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 달 뒤 여러분도 최 여사와 같은 아침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갑자기 오래된 노래 하나가 떠오르고 익숙한 얼굴 하나가 떠오르고 오래전에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 하나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마침내 올바른 방식으로 돌봄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결정하는 것은 양배추 하나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하루의 나머지 시간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한재성 어르신이라는 79세의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뒤 그는 매일 아침 올바른 방법으로 양배추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40분 전에 미리 썰어두고 살짝 찌고 생무 몇 조각과 참기름을 조금 더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 여전히 자주 깜빡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었습니다. 어떤 날은 방에 들어가서도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한참 그대로 서 있곤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매일 밤 몇 시간 정도 주무십니까? 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4시간이나 5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밤에는 자주 깨어나 텔레비전을 보고 그러다 새벽 가까이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식이 뇌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잠을 자는 동안에야 비로소 뇌가 여러분이 먹은 영양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낮 동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밤에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는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킬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하나의 정원과 같다고 말입니다. 낮 동안 여러분은 좋은 음식으로 그 정원에 물과 거름을 줍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야 비로소 그 정원은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독성 물질들을 제대로 치우지 못합니다. 해로운 단백질들은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기억과 관련된 뇌의 부분들은 점점 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적게 자는 많은 어르신들이 다음 날 아침이면 머리가 뿌옇고 흐릿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단지 뇌가 너무 지쳐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저는 한 어르신에게 양배추를 올바르게 먹는 것 외에도 3가지를 더 바꾸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더 일찍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하십시오.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보거나 밝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지 마십시오. 둘째,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 뒤에 2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십시오. 몸이 움직이면 혈액은 뇌로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산소와 영양분도 신경세포에 훨씬 더 쉽게 도달하게 됩니다. 셋째, 매일 뇌가 조금씩 일하도록 하십시오.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아주 어려운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몇 쪽 읽거나, 오래된 노래 하나를 떠올려 보거나, 오늘 있었던 일을 3가지 적어보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한 통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 뒤, 한 어르신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잠을 훨씬 잘 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들을 작은 공책에 적기 시작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40년도 더 전에 아내와 함께 갔던 첫 여행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입고 있던 옷의 색깔까지 또렷하게 기억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억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단지 피로와 수면 부족,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들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뇌가 올바른 방식으로 돌봄을 받게 되면 많은 기억들은 조금씩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음식만 제대로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양배추를 아주 올바르게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물은 너무 적게 마십니다. 우리 뇌의 거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뇌는 더 적은 산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피곤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자꾸 깜빡하게 되고 집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특히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까봐 물을 아주 적게 마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뇌입니다. 저는 82세의 김혜진 여사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주 깜빡한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큰 병에 걸리기 시작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그녀는 하루 종일 작은 컵으로 물을 2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적게 마시는 대신 아침과 오후 초반에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양을 줄여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도 저녁이 아니라 아침 식사 때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주 뒤, 그녀는 두통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머리가 훨씬 더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하면 양배추 속 설포라판과 비타민 K도 뇌까지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억력을 지키고 싶다면 저는 늘 양배추와 함께 3가지 음식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첫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나 정어리, 연어처럼 오메가 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오메가 3는 신경세포 바깥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세포는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게 됩니다. 둘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기억력에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콜린을 충분히 먹는 어르신들은 기억력 저하가 더 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는 호두나 아몬드입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만 먹어도 뇌가 훨씬 더 잘 움직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에 좋은 아침 식사는 결코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살짝 찐 양배추, 조금, 달걀 하나, 생무 몇 조각, 참기름 약간,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호두 몇 알이나 생선 조금만 더해진다면 더 좋습니다. 그것은 결코 화려한 식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뇌에게는 아주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60세가 지나면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것입니다. 끝내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84세의 이동현 어르신은 저에게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떤 날은 라면을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주 창가에 혼자 앉아 밖을 바라보며 노년이란 그저 기다림만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그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먹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특별한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는 그에게 매일 아침 스스로를 위해 아주 간단한 식사를 만들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전날 밤 미리 썰어둔 양배추 조금, 살짝 찌고, 생무 몇 조각을 더하고, 참기름 조금, 달걀 하나,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문을 열고 햇빛 아래에서 10분만 걸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2달 뒤,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더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시 떠올리게 된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의 이름, 딸의 생일, 아내가 예전에 자주 끓여주던 국의 레시피,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 종이를 아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가장 울컥하게 만든 것은 그가 더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더 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억력을 돌본다는 것이 단지 덜 잊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뇌가 더 건강해지면 삶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자녀와 손주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요리를 하고 싶어지고 음악을 듣고 싶어지고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양배추를 40분 먼저 썰어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생무 몇 조각을 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지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생의 아주 큰 변화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 달 뒤, 여러분도 오래된 노래 하나를, 익숙한 얼굴 하나를, 혹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 하나를 갑자기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아직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자주 깜빡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어쩌면 부엌 안에 있는 가장 단순한 것이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들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